두 번째 사연은 객식구예요. 객식구. 식구가 뭡니까? 가족. 아니요. 같이 밥 먹는. 맞습니다. 맞죠. 네. 식구. 근데 객식구는 뭘까요? 손님인데 밥 한 번 주는 건가? 사실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사실 그 객식구라는 게 적혀는 있네요. 객식구라는 게 본래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묵고 있는 사람, 손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식구를 객식구라고 하네요. 본인이 어느 집에 객식구로 지낸 경험이 있나요? 저 친구 집에 네. 독립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나 독립하고 막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야반도주처럼 독립을 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그냥 바로 나 지금 니네 집에 갈게. 그래서 2주간 머물렀어요. 집을 구하는 동안. 저희는 그거를 가출이라 그래요. 네. 가출을 해서 네네. 그 친구 집에 객식구로 있었다. 눈치 많이 주지 않나요? 그 집주인이? 근데 그 친구는 네. 너무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라 아마 저만 머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집에서. 약간 주막 개념이 맞아요. 다 또 누구 오고 있어요. 누구 와서 막 만남의 장이구나. 네, 맞아요, 아지트 같은 거. 네, 맞아요. 배고픈데 막 지나가다가 배고파 하면은 걔네 집 가서 그쵸, 그냥 그쵸. 라면 끓여 먹고 네, 있어. 맞아요. 밥 먹고 막. 그런 주인 친구였어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성우님께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네네. 관리인이셨죠? 뮤지 관리인. 네, 여기 할머니였고 네. 누가 더 이렇게 또 어필을 잘했는지. 네. 너무 할머니 연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뮤지 관리인께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뮤지 관리인. 감사합니다. 드디어 몇 주 만이 저번 주에도 했나요?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못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하루는 양보해줄게. 오늘도 안 됐으면 사실 쫓아내려고 그랬거든요. 객식구인가요? 네, 객식 찌꺼리다 지금. 신비 못 잊을 것 같아. 살려주셨어. 솔라시도님 사연입니다. 본가에서 나와 남매끼리 살 때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원래는 혼자 독립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여자 혼자 자취는 절대 안 된다 야단이셨어요. 하는 수 없이 남동생과 같이 사는 조건으로 본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왼수 같은 남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부모님 굴레를 벗어나 지내니 참 좋았어요. 남동생이야 신경을 끄면 그만이었으나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기 싫었거든요. 남동생도 당시 백수였던지라 은근 좋아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동생과 같이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남자가 있으니 좀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극단의 조치였거든요. 동생 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어제 퇴근길에 사온 딸기가 눈에 들어와 챙겨갈 마음으로 깨끗이 씻었어요. 반은 도시락 통에 담고 왼수 같은 동생이라도 맛은 보게 해줘야지 싶어 남은 반은 양푼에 담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야! 싱크대에 딸기 씻어놨으니까 이따 먹어라. 동생은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후식으로 먹었던 딸기는 알이 굵고 당도도 높아 아주 맛있었어요. 고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업무가 정말 많았어서 바로 씻고 누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동생 먹으라고 놔둔 딸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딴엔 지 생각에서 남겨두고 갔는데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딸기를 확인해보니 상태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맨 위에 있던 딸기 4개만 아주 심하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마치 누가 딸기 위에 염산을 끼얹은 것 마냥 꺼멓게 썩어 흐물흐물거렸습니다. 겨우 반나절 만에 딸기가 이렇게 된 게 아무래도 이상해 당장 동생을 소환했습니다. 야! 너 이 딸기 먹었어? 딸기? 집에 딸기가 있었어? 동생은 아침에 자느라 제가 한 말은 듣지도 못해 딸기의 존재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딸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중 동생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누나 너 아까 집에 왔다 가지 않았어? 제가 집과 회사가 가까워 종종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들리곤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날은 업무가 많아 준비한 도시락만 먹고 얼른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동생 말로는 제가 출근하고 한참 있다 방에서 나오니 어떤 검은 그림자가 싱크대 앞에 서서 뭘 먹고 있었대요. 당연히 동생은 제가 잠깐 집에 와 밥을 먹고 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본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딸기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맨 위에 있던 4개 말고는 다 점심때 먹었던 딸기처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동생 말 맞다나 검은 형체의 귀신이 딸기를 먹었다 상상하니까
찝찝한 마음이 들어 남은 딸기도 모두 버렸습니다. 딸기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 또 기절초풍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는 저도 집에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거실 청소를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날 동생이란 놈도 나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방에서 또 게임을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자기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발견하곤 제 뒤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뭐냐? 아니 누가 내 귀에. 동생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덜덜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꼭 잡은 제 팔을 통해 그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동생 말에 따르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누가 귀에 대고 자지마! 라고 소리쳤대요. 친구가 음성 채팅으로 소리친 줄 알고 자세를 고쳐 잡은 동생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음성 채팅을 들으려면 이어폰을 끼고 있어야 하는데 이어폰은 저 멀리 있었거든요. 제가 스피커로 들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동생은 음성 채팅을 하고 있지 않았대요. 게다가 목소리도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듯 생생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동생 방에 들어가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또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 큰 머시마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은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동생은 계속 누군가에게 시달렸어요. 계속 누가 보인다고 그러고 들린다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일이 한 달, 일주일, 또 하루. 점점 그 주기도 짧아졌어요. 계속 집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기를 먹은 것도 동생을 놀래킨 것도 다 그 존재의 짓이라 동생은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동생은 뭐가 보인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동생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출근이라도 해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동생도 집에 있기 싫다며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주변 PC방에 있다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갈 때도 많았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아무리 왼수 같은 동생이라도 걱정이 서서히 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잔뜩 기대했지만 자꾸 동생이 옆에서 말렸습니다. 누나 여행 안 가면 안 돼? 저번 일도 그렇고 나 이 집에서 혼자 자기 싫어. 다 큰 남동생이 무섭다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약속을 해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거절했습니다. 정 그러면 너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오라면서요.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는 동생을 뒤로하고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어요. 막 빌라를 빠져나와 미리 잡아놓은 택시를 타려던 순간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방금 노크했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동생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듯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중하게 택시 기사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집이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4층에서 5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니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동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현관문을 두들겼대요. 동생아, 문 좀 열어봐! 그와 동시에 제가 동생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또각또각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대요. 동생은 이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아 곧바로 제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노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노크를 하고 제 목소리를 낸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수 없이 넋이 나간 동생을 두고 여행을 갈 순 없어 그날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후로도 동생의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며 자꾸 귀신의 장난이 계속된다 했죠. 계속 우리 말고도 집에 객식구가 있다고 동생은 말했어요. 귀신이라는 객식구가 말이에요. 동생은 병원에도 다녀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동생은 더 이상 이 집에선 못 살겠다 선언하고 본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딱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계속 그 집에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님이 자취는 절대 안 된다 반대하셔서 저도 동생을 따라 본가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동생은 도대체 그 집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정말로 저와 동생 말고도 그 집에 또 다른 객식구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 믿지 않습니다만 딸기가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상한 건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객식구라고 해서 약간 현실 공포 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스토커 막 사람 네. 살고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귀신 쪽이었네요. 사람 사는 집이 흉가일 수도 있잖아요, 형님. 오히려 많죠. 네. 네. 근데 흉가라고 하면은 귀신이 나와야지 흉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누구 집이든 흉흉한 일이 발생하면 거기가 흉가다라고 이제. 장산범인가? 그러면 소리도 똑같았으니까. 산범이요? 근데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요. 원래 장산범뿐만은 아니에요. 뭐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래동화 중에 네. 햇님과 달님이 네.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잡아먹고 호랑이가 맞아요. 햇님 달님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엄마 목소리를 내면서 3번을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햇님이가 뭔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은 손바닥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든 귀신이든 3번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밤에 3번 안에 대답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승사자가 이제 3번 부르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래동화나 이제 그때 세시풍습 보면은 밤늦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바로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미얀마부터 동남아 쪽에도 이런 똑같은 신기하다. 미신이나 괴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귀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곰팡이도 피고, 맞아요. 식물도 다 죽어요. 예, 맞아요. 딸기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네. 막 검은색 그림자가 먹었으니까 그게 저희한테 이제 사연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는데도 좀 빨리 상하나요? 뭐 엄청 빨리 상하는 집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겠다. 심령적으로 귀신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몰라요. 객식구 아닐까요? 달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사연만 보고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원래 살고 있었을 수 네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했을 네. 때 환자가 이렇게 어떠한 특정 패턴만 보고 저 환자는 무슨 병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의사가 응?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귀신인지는 당연히 모르죠. 대신에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집에 살았던 일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미 거기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이야기만으로는 좀 정보가 부족한 거죠, 형님.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약간 여기서 이제 리얼리티를 빼면 원한이 존나 센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얼굴은 그 정도로 악독하고 표독한 녀석은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런 거를 미신 조장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혹시 성우님은 이런 사연이 있는 집이라고 이제 알고 살 수 있으세요? 못 살 것 같아요. 알고 들어가면은 진짜 못 살죠. 근데 그러면 들어가서 살다가 알게 됐어요. 바로 나오실 거예요? 나와야죠. 어떻게 어떻게 살아? 문을 빡빡 차고 딱 들어간 다음에 신비 왔죠요. 누구야? 고스트볼 소환해서 혼자서 던지고 있고 그 뒤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지? 성우님 혼자서 막 행동하고 있어. 막 혼자서 막 얼굴 던지고 막 그러는데. 목소리 다 대면서 까랏!